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요, 올해 뜨거운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유독 올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년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작년 7월에 약 3만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현재 9만원이니까 1년 사이에 무려 30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2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월부터 지금 약 3개월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쳐서 팔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약 2주간 2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반면에 이 수량을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그대로 다 받아갔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약 19만 6천 주 가까이를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관 투자자 역시도 약 12,000주를 담아가면서 높은 가격임에도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지금 굉장히 높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꾸준하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저는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날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가 조정이 올 때마다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최근에 커져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수하다는 점이에요. 한국 임플란트 시장 내에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무려 90%를 현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한국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선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2의 한국이 어느 나라가 될지를 살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아마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세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커져온, 그리고 앞으로도 커질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약 50세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00년에는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6세로 10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30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요.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그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70년에 평균 수명이 62세였는데 2019년에는 평균 수명이 83년으로 불과 5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0년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제약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유가 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오스템 임플란트도 바로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매수세를 이어오게 만드는 투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가 늘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임플란트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는 시장 규모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잠재 시장 규모, 고령화 속도는 방금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고, 치아 결손율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평균적으로 연령대별 1개 이상의 치아 결손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날수록 1개 이상의 치아가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4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인구가 치아가 1개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으로 보면 전체 인구 중에 약 50%가 평균적으로 치아가 1개 이상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아 결손 인구 비중이 더 늘 수밖에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그리고 인종별로 완전히 치아가 없는 무치약 환자 수의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치아가 1개 이상 없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되는 숫자가 아예 치아가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흑인과 아시아인들이 상대적으로 무치약 환자 수가 높은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그리고 치아 결손율을 살펴보면 잠재 시장 규모는 꾸준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잠재 수요가 얼만큼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가별 소득 수준과 임플란트의 식립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수준 대비해서 다른 나라와는 월등하게 훨씬 더 높은 임플란트 식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시장이 다른 나라 대비 특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었던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요. 한국 치과 의술은 세계적이다. 가격 대비 성능은 비할 데가 없다. 정말 월드 클래스다. 축구로 이야기하면 동네 앞에 호날두 메시가 있는 격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치과 의술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식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갖춰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레포트를 조금 더 살펴보더라도요. 한국은 임플란트 식립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특히 한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국내 임플란트 기업들은 한국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였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품질 및 기술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한국 의료기기 산업에서 임플란트는 생산 품목별로는 1위, 그리고 수출 품목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초음파 영상 장비에 이어서 현재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의료기기 산업 내에 임플란트의 성장세는 굉장히 도드라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임플란트 주요 수출 국가와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대상으로 한국 임플란트의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무려 30%를 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임플란트 수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36.5%의 점유율을 현재 한국 브랜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2위인 스웨덴과도 격차가 상당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봤었던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한국 내 브랜드가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임플란트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와중에도 중국을 타겟으로 한 수출액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 비중은 무려 전체 수출액의 40%를 달할 정도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하게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중국 내 임플란트 자급률을 살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상으로 하는 수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아직도 중국의 임플란트 자급률은 5%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임플란트 자급률은 아직도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격차는 향후 몇 년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결과 중국 대상으로 하는 수출액은 향후 몇 년간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주요 국가의 시장 성장률 예상치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 대비 중국이 유독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이 부분은 최소 2023년까지는 한국의 임플란트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을 기준으로 커져가는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얘기할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오스템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함으로써 꾸준하게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꾸준히 늘어나는 기대 수명,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최근 1년간 국내 주요 임플란트 3사, 오스템, 덴티움, 디오, 이와 같은 업체들 합산 시가총액을 꾸준하게 상승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장은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2의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힌트를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국이 제2의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임플란트 시장 추정을 했을 때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치아 결손율이 꾸준하게 있을수록 잠재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들은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소득 수준이 오를수록 임플란트의 식립률이 증가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오를수록 임플란트 식립률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론과 실제 통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요 유럽 국가의 소득 대비 임플란트 식립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임플란트를 덜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임플란트의 식립률이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식립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관련된 레포트는 그 해답을 이렇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 수준과 임플란트, 식립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식립률이 소폭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유럽은 이미 고령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임플란트 산업이 시작된 지역이므로 평균 임플란트 식립률이 1.06%,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결손 인구수 증가가 가파르지 않은 유럽에서 임플란트 침투율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이상 글로벌 시장 대비 유럽 시장의 성장률은 저조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즉 임플란트 시장 내에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임플란트 식립률 다시 돌아보면 같은 수준에서도 유독 식립률이 높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중국, 터키, 인도, 러시아 이와 같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늘으면 한국처럼 식립률이 증가할 만한 나라는 어디일까? 혹은 현재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으나 유럽에 속하지 않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향후 식립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얼마큼 있을까? 이게 바로 핵심이 될 텐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소득 대비 식립률의 상관관계가 한국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식립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고 무려 연평균 30%에 달하는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식립률이 증가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유효한 만큼 중국 내 한국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단순히 식립률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의 시장 규모를 추이를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더라도 한국 내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체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덴티움, 네오, 디오, 메가젠 이 모든 업체들이 다 한국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대비 무려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중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시장 점유율의
40%를 우리나라 오스템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가 바로 덴티움,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내에서 현재 한국의 임플란트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아까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식립률 증가율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은 분명히 제2의 한국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중국 시장은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 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는 국가별 소득 수준이 10,000불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얘네들이 조금 더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면 바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임플란트 수출액 중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중국 임플란트의 자금률은 현재 5%밖에 안 되는 수준. 또한 중국의 치과 의사 및 병원의 증가수는 꾸준하게 상승할 정도로 치과 의사에 대한 수요 그리고 병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과 중국 1만 명당 치과 수를 비교하면 한국의 치과 병원 수는 약 2만 곳으로 인구 1만 명당 약 3.5개의 치과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병원 수가 무려 8만 개에 달하지만 아직도 인구 1만 명당 치과 수는 0.58개로 한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 아직도 잠재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또한 중국 외 해외 국가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국을 차치하고서라도 러시아, 터키, 인도 이 시장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 터키, 인도에서도 국내 임플란트 업체가 굉장히 현재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임플란트 수입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내에서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는 한국 브랜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었습니다. 즉 인도도 향후 코로나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 한국의 높은 점유율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살펴본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인도와 러시아 대비해서 훨씬 더 식립률 추이가 높다라는 점도 향후 터키가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로 계속 커지는 시장, 그 중에서도 제2의 한국과 닮은 중국과 러시아, 터키, 인도 이 시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를 강하게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예상 매출액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적정 주가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7년 매출액 3,978억을 시작으로 2018년 4,600억, 2019년 5,650억, 그리고 작년 2020년 6,300억으로 정말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신증권에서 전망하는 2021년 오스템 임플란트의 예상 매출액은 7,731억 그리고 2022년은 8,926억으로 최근에 증가했었던 성장폭 이상으로 향후 2년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근거가 중국 시장의 성장 그리고 중국 내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영업이익 217억, 2018년 310억, 2019년 429억, 작년 2020년 981억으로 특히 작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을 2021년, 2022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을 1278억, 그리고 2022년에는 1510억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바로 이 근거는 중국 시장의 성장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이 아직도 꾸준하게 매수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 시장의 성장이 향후 몇 년간 꾸준하게 확보되어 있는 만큼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적정 주가를 얼마로 봐야 할까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잠시 빌리자면, 대신증권의 한경래 애널리스트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적정 주가를 12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삼성증권의 정준영 애널리스트가 11만원, 이베스트증권의 조은혜 애널리스트가 11만 5천원,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현 애널리스트가 13만원, 하나금융투자에서 14만 500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12만 3천원입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9만 800원인 만큼 상승 여력은 평균적으로 약 35%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임플란트 시장이 향후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국 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중국과 인도, 러시아, 터키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